네, 조동사의 성공법칙 17번째 시간입니다. 필수 불가결의 파워가 흐르며 must. 이번 시간에는 성공법칙 제3단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성공법칙 이야기를 진지하게 따라오신 독자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해 나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법칙은 각 단계마다 동일한 방식,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토리는 제3단계의 세 번째인 만큼 제1단계의 세 번째, 그리고 제2단계의 세 번째와 동일한 패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지난 스토리에 이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스토리 제11회. 네, 성공의 미래를 창조해준 그 의지는 학생의 의식을 내면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존재의 균형점에서 그 미래 속 창조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마음속에 북적이던 감정, 욕망, 상념들을 잡고 있던 마음의 손을, 감정, 욕망, 상념들을 잡고 있던 마음의 손을 놓아서 없음 속으로 돌려보내면서 학생의 마음을 비워주었습니다. 깊은 진공처럼 비워진 마음 공간의 흡인력에 의해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열리니 마침내 존재의 균형 그 출발점으로부터 마음을 거쳐 몸으로 이어지는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존재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하나의 천지 개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속 창조가 비로소 그 존재의 균형점으로부터 몸으로, 그 존재의 균형점으로부터 몸으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막힘없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열리자 마음속 필연의 흐름, 필연의 파워가 재차 운동을 일으키더니 몸으로 통하는 그 길을 따라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래 속 창조를 현실 세상으로 이어줄 통로가 노고하는 가운데 비로소 열렸으니 그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 불가결이었던 것입니다. 필연되어 흐르던 그 파워는 이제 필수 불가결의 파워가 되어 몸속의 무수한 나디, 즉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진공 통로들을 따라 흘렀고 마침내 모든 신경과 혈류들 속으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충전된 학생의 몸은 생명과 창조의 스피릿으로 재생되고 신생이 되었습니다. 스토리 끝. must의 기본 의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아빠와 엄마는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어쩔 수 없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로 다가옵니다. 이 필수 불가결의 의식이 사랑의 마음 안에 담겨 있기에, 필수 불가결의 의식이 사랑하는 마음 안에 담겨 있기에 부모는 자녀를 키워낼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필수 불가결의 의식은 하나의 파워입니다. 당연함의 의식이 파워이고 필연의 의식이 또한 파워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학생은 영어 공부를 마치 부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느끼는 만큼이나
필수 불가결한 일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과 더불어 비로소 학생은 영어 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확고한 토대를. 영어에서 이 필수 불가결의 의식의 흐름, 필수 불가결의 파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하는 조동사는 must입니다. We must work hard in harmony to earn our fruitful future. 우리는 조화로움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필수야. 결실의 미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 이 표현은 이제 must를 썼기 때문에 흔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흔히 해석하곤 하는데, 이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필수니까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조동사들이 더 있죠. should도 있고 shall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We should work hard in harmony.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해. 이 경우에는 당연하니까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We shall work hard in harmony. 우리는 조화로움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필연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필연이니까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성공의 법칙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들에서도 must라든지 should라든지 shall이라든지 이런 익숙한 낱말들에서도 섬세한 감각 차이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동안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던 것들도 이제는 이해하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의 삶 속에서 시험과 점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 해도 마음공간 안에 각자 나만의 빈자리를 살짝 만들어두면 특히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차분히 음미하면서 즐겁게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must 말고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낱말이 있죠. imperative입니다. it is imperative. 거 있지 필수적이야. that 뭐가 그러냐면 punishment follow crime. 죄는 벌이 따라온다는 거. 자, 이 예문에서 보면 벌이 따라오는 게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오는 그 벌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이 imperative 속에 필수성이 파워로서 흐르는 의미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워가 흐르는 must를 사용하게 되면 따라오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감각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제 punishment must follow crime. 죄를 지으면 필수적으로 벌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 받게 돼 있어.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ust 말고 imperative를 굳이 사용해가지고 must 닮은 의미를 만들고자 한다면 should를 써서 should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줍니다. It is imperative that punishment should follow crime. 죄는 벌이 당연히 따라오면 필수적이다. 이게 벌이 당연히 따라오니까 벌을 받지 않기 어려울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